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여러분. 상속세 신고 꼭 해야 되나요? 이거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 상속세 한도가 18억까지 늘어난다, 17억까지 늘어난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세 신고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요한 절세적인 면에서의 체크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개시되기 전에 사전 상속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자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상속세 금융자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다주택자분들은 상속에서도 불리한 부분을 많이 적용을 받아요. 왜냐하면 상속주택은 1주택일 때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 다주택일 때는 상속주택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할 때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또 사망 신고 전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이 우리가 기초공제하고 배우자공제 합쳐서 10억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신고를 하는 게 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이나 토지를 내가 또 당장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10억이 안 되더라도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또 높여놔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양도세 면에서 절세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속세 없는 범위라면 그렇게 신고를 해놓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전증여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더해지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만에 하나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까지 많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이 이제는 얼마 없어서 신고 안 해도 돼요 했는데, 사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 사전증여를 해서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신고를 안 하면 큰일 나게 되겠죠. 요거는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보면서 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이거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좋으냐? 가능한데요, 이거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오늘 상속세, 내가 신고 대상이 아니든 신고 대상이든 상속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중요한 사항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속 이후에 시점별로 중요한 사항을 보면요,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게 한 달 이내, 석 달 이내, 6개월 이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먼저 한 달 이내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일단은 사망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망신고할 때 진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망신고를 해버리는 순간 그 계좌가 동결이 돼요. 통장 계좌가 동결이 돼서 통장에 있는 금액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자산을 관리하는 자녀 명의로 어느 정도 이체를 해놓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시면서 사망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망신고하는 순간 계좌가 동결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망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런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금융기관에 가면은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재산도 파악하고 부동산도 목록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목록 같은 경우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구청이나 시청에 가시면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이건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금융자산 파악은 은행에 가셔가지고 금융자산에 대한 그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은행권, 증권회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데서 각 은행별로 우리는 계좌가 있다 없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계좌가 잔액이 있습니다라고 문자로 와요. 신청하신 분의 문자로 오는데, 이게 한 1, 2주에 거쳐가지고 금융기관별로 이렇게 하나씩 오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의 문자를 받으시면 거기로 찾아가셔가지고 10년치 거래 내역을 떼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분들 중에 누군가한테 부모님이 통장으로 증여를 해준 게 있다라고 하면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은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또 사전증여로 해서 더해지는 금액은 없는지, 또 증여세 신고는 안 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 이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그 거래 내역 때문에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 달 이내에 여러분들이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사전증여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료 준비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자료 준비를 하셔야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느냐? 3개월까지는요, 여러분, 나는 상속 재산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빚이 많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돌아가시고 나서 뭐 마음 추스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상속세 신고 준비도 어떻게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신고 자료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전 증여 재산도 이때까지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재산 분할을 또 어떻게 나눌지,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전 증여 재산된 자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 게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재산 분할을 또 어떻게 나누는 게 상속세가 가장 절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속 이후에 세무사님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요, 보통 상속 가족들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해 나가야 상속세 신고가 원활하게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수수료도 좀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여러 번 미팅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해외에 계신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미팅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참여를 해야 돼서 줌 미팅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별로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서두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또 이제 상속세 신고가 이제 유리한 경우에는요, 상속재산을 파악해서 부동산하고 금융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뭐 당연한 거고요. 또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요, 한 3가지 정도 경우에는 10억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데요. 어떤 경우냐면 사전 증여 재산이 있어가지고 이걸 더했더니 10억 이상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고요. 또 양도세를 절세하는 목적에서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요, 요거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좀 10억 언더까지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원래 가치대로 좀 높여서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는 최대한 세금 없이 줄이면서 양도세를 거의 안 나오게끔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무사님하고 먼저 상담을 해서 가감정 같은 걸 받아서 요거를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지 안 하는 게 유리할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자녀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세 신고를 안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출처를 입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일부러 좀 높게 해놔서 자금 출처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이 현금이 있는 경우에도 현금 부분을 일정 부분 넣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현금 우리가 받았다라고 해서 그동안 뭐 노출되지 않은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노출을 시켜서 자금 출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가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고요. 요번에 이제 18억 정도로 가액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속세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내는 게 좀 억울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개정안이 발의도 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2026년도 적용이 되는 개정세법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신고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요. 기본공제가 이제 2억 원하고 인적공제라는 5억 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5억 원이 적용이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또 배우자 공제가 3가지 형태로 해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는데 이게 실제 상속받은 가액과 법정 상속받은 비율 그리고 30억 중에 가장 적은 금액. 근데 법정 상속 비율이 있는데요. 이 법정 상속 비율을 가지고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배우자 공제를 30억까지 받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한 100억 이상이 돼야지만 30억 기준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뭐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런 산식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배우자 공제가 5억보다 더 적어지더라라고 하면 최소한 5억만큼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최소한 5억, 그 다음에 기본 공제는 적게 되더라도 5억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안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 집값 평균이 10억이니까 상속세가 좀 높은 자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한다면 좀 금액이 낮은 그런 판단이 있죠. 지금 18억까지 그래서 그거를 높이겠다 해서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좀 높이려고 했는데 우리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속세
상속세의 이제 계산 흐름이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상속세 계산 흐름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받은 상속재산, 기본재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본래 상속재산, 그 다음에 보험금, 신탁재산이나 퇴직금 이런 걸 더하고요,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돈을 막 뺀 거, 갑자기 막 자산을 처분한 거, 이런 것들도 더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산하는 증여재산, 그래서 상속인은 10년 동안 상속인 외자한테는 5년 이내에 준 재산이 있으면 그걸 더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산이 10억이 안 되더라도 요 재산이 더해지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세 신고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전증여 재산은 그럼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상속인 외자한테는 5년 전까지 더해지는 게 사전 상속 재산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한테는 10년 전까지 준 것은 더해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한테 줄 거면요, 미리미리 10년 이전에, 평균 연령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갈 거라서 한 90세 정도 본다면 한 80 이전에는, 70대 때에는 좀 주시는 게 좋고, 남자분들 평균 연령은 좀 낮아요. 한 85세 정도라고 보면은 75세 전에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평균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60 정도 되시면은 사전 증여를 하는 거를 미리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상담들도 사전 증여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연령층이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런 또 질문이 있어요. 이 사전에 증여한 증여세는 증여세도 내고 나중에 상속될 때 또 상속세도 내면 이중으로 내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한 가액은 기납부 증여세로 상속세에서 빼주도록 돼 있어서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세에서 차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사전 증여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한테 사전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왜? 어떤 리스크냐? 증여재산가액으로 더해지는 금액은 있는데 기납부 증여세가 없어서 사실 상속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도 빼지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 증여가액이 증가해서 상속세가 높아지는데, 두 번째, 기납부 증여세가 없어서 상속세 증가한 부분만큼을 많이 내야 되고, 특히나 사전 증여한 금액은 배우자 공제 받을 때 실제 받은 금액 한도에서 또 제외가 되도록 돼 있어서요, 세 가지 불이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배우자한테 좀 많이 못 해줬는데 마지막에 좀 누워 계실 때, 얼마 안 남으셨을 때 배우자한테 증여를 많이 해주거든요, 6억까지.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케이스니까 사전 증여 여러분들 한번 사전 상속 설계를 받으실 때는 배우자한테 줄까 말까 고민하실 때요, 여러분 안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 저희가 배우자 공제 이런 거 한도 계산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이나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10억 언더라서 그냥 뭐 얼마 안 되니까 신고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에 공시가액을 적용을 해서 공시가액이 5억인데 나중에 이거를 10억에 판다 라고 하면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그대로 양도차익의 5억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억울하죠? 돌아가시면서 받은 건데 이거 신고 안 했다고 차익이 5억이나 났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그때 돌아가셨을 때도 가액이 원래는 한 9억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9억으로 감정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양도차익이 1억밖에 안 되니까 세금을,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속에 있어서 신고를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주택이나 토지를 가감정이라도 한번 받으세요. 그러면 괜히 이거 감정 받았다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억 미만인 경우에 감정평가 받으면 취득세도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취득세는 감정을 받아서 상속세 신고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또 공시가액으로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불리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취득세 때문에 겁내서 신고 못 하시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상속 받으신 자녀분들 그거 가지고 이제 부동산 취득할 때 예전처럼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요 자금 출처 조사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을 가지고 기존 주택의 전세금, 당초 보유한 예금이나 또 주식 판 거, 그 다음에 채무 일부 조달한 거 했는데 좀 모자르다라고 하면 이 상속세 신고한 부분이 자금 출처 조사할 때 그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분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상속세 신고가액을 어느 정도는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자금 출처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안 한 분들은 그럼 어떡하냐? 여러분들 이거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감정을 받아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하는 게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재산평가에 대해서 상속 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후 9개월 이내에 정부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라도 수정 신고를 좀 하는 게 좋고요. 상속 신고 안 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고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소급해서 감정평가하는 건 인정을 안 해줘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안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감정평가를 받아놓으면 그러면 기한 후 신고할 때 감정평가 가액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속세 신고 안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판례들이 조세심판원 사례를 보면요. 상속개시일 기준 시점으로 해서 소급감정한 평가액 이거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감정을 인정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속신고 기간 6개월 이내에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놓을 건지 말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이것도 무조건 감정평가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평가 통한 절세 상담을 받으시고 요때라도 받아놓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안 받아놓으면 더 큰 금액으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감정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줄이세 채널 통해서 절세 팁을 얻으시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상속세 줄이기 위한 상담을 꼭 상속때는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내용이 절세 비법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하시는 분들 3분을 추첨해서 상속세 절세 비법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줄이세 채널 통해서 상속세도 줄이고 또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